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현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72포인트, 0.68% 상승한 2,339.17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2% 오른 827.8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상무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 갈등을 위해서 협상에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이후에 또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든스타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히든스타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접수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신사인당 전문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자주 뵈니까 참 좋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신사인당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저를 기다려주시는 건 감사한데 굳이 이렇게 명절 시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풍요로운 그런 이제 명절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도 고민이 많으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짱짱한 종목 가지고 왔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오늘 빠르게 봐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열심히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봐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떤 매매를 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장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3개월 때 이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앵커님 오늘 긴장하셨나 봐요. 아니 오늘 너무 예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코스피 지수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0.68%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오늘 매동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장마감 매동과 이 종목들의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장마감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진적인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기 이평선을 하방으로 깔아주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 긴 시간 동안 이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돌파를 못 해주면서 굉장히 차트를 많이 흔드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 구간대에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20주선 돌파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대에서 캔들이 밀집하면서 이 20주선까지 어느 정도 이제 캔들이 도달을 해주면서 이 구간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 그리고 이제 다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추세가 꺾이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이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인지는 다음 명절 이후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늘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사임당이 말하는 대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늘 편입을 하셔가지고 이 보유하고 오셨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보고 제약 지수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주선대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을 맞는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20주선 구간대를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의 막판에 이 꼬리를 달아주면서 어느 정도 5일선을 수렴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20주선을 제대로 깨지 않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조정에서 5주선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지수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 구간에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약지수가 먼저 저번 주에 양봉 마감하고 이번 주에 이제 십자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변곡점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수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매동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수 차트가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쌍봉을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체크해주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십자형 캔들이 나와준 이후에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가더라도 이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면서 우상향을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 지수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제약지수이기 때문에 제약지수는 이 필수적으로 편입하고 가시는 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T큐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왜 눈에 띄셨나요? 일단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 제약바이오의 이 상한,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못하게 했던 그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서 특히 이 회계 문제에서 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거쳐지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세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항상 히든스탁에서 강조를 했었던 이 8월 달에 외국인들은 매집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하는 하나의 대두되는 그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해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지금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이슈가 받쳐주면서 세게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편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ST큐브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었고 결국에는 최근 별명답게 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원익큐브라는 종목도 동일하게 이제 매매를 했었던 그런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 조기 애로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임상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이 임상 관련된 게 논문 학술회에 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대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혹자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 구간대가 고점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하지 마라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잡질 못하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결국에는 주봉상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저항 구간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돌파를 못 해주다가 한번 제대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항대까지 상승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 물량 소화할 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매매 동향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순매수 물량을 봤을 때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줬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간에서 대세 상승이 오고 제약바이오가 세게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상한가 혹은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다라고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인데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녹십자 MS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추천해 주셨잖아요.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멋지세요. 네,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 녹십자 MS가 ST큐브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에 녹십자 MS가 상승폭을 키워줬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히든스탁에서 편입한 종목은 아니었고요. 우리 앵커님이 제 무료 방송을 열심히 또 참여를 하시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입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장대 음봉 뽑아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공포 심리에 유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구간대에서 따라잡았으면 당연히 작살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쳐줄 때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전략을 가지고 꾸려가셔야 하는 종목이지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당연히 5% 10%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혈액 투석 공장이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논란이 어느 정도 거쳐지면서 상승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들을 매수하셔라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특징주로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처럼 제가 이제 ST큐브는 이제 전고점 돌파 패턴, 그다음에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돌파하는 종목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오늘 매수 타점으로 잡은 오늘의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대에서 상승 직전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분석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쉬워가지고요.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신라젠인데요. 신라젠 우리 히든스탁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약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신라젠 옥석인가요? 일단 뭐 제가 찍었으니까 옥석 아니겠습니까?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 방송 그 다음에 이 평일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워줬을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총이 1,000억, 2,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수익률이 갈릴 수 있고 종목이 좋으면 이슈가 받쳐주면 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시총과 주가에 연연하지 말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젠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팩400 임상 관련된 이슈 나와주면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이 1년 동안 100%까지, 1000%까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코스닥 시장 작살날 때 이 구간에서도 신라젠 정리할까요? 지금 악재인가요? 상장 폐지 되나요? 저한테 많은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라젠은 다시 한번 반등 줄 겁니다. FDA 승인 문턱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첨생법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회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에 어느 정도 급락을 이끌었던 부분들인데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에서 기사가 나와줄 때 공포심리에 매수를 하셔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이 공포심리에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악재인지 아니면은 이게 차트에 선반영되고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체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바닥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냥 큰 추세만 봤을 때는 저점을 높여주면서 제대로 된 눌림목 없이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0만 5천 원대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 어제장에 11만 1천 원까지 이제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매동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 그런 매수세와 함께 지금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임상 후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아직 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런 신라젠과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지캠 생명과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을 견인을 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성제약이라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30%, 40%, 50% 올라간 종목들은 있지만 100%, 200% 이번에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100%, 200%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계단식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최근에 췌장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무엇인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 다음 종목, 명절 이후에 찍어서 수익 볼 수 있는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사인단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성적표를 좀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님만 따라가면 더욱더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던데요? 일단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좀 생긴 대로 놀아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옛날 말로 이 노다지와 같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 분석,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군들, 그 안에서 좋은 섹터에서 좋은 종목 고르면 수익을 보는 그런 굉장히 쉬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제 남들보다 먼저 제약바이오 다 안 간다, 내년에 간다, 작살난다, 코스닥 안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꾸준히 코스닥 올라갑니다. 지금 구간 제약바이오 최저점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면서 편입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편입했던 종목들 아직까지 제대로 상승 탄력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과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 주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두 종목을 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첫 번째 종목인 파워로직스 한번 알아볼게요. 매수일은 8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200원인데요. 오늘 최고가 5,160원을 찍었습니다. 40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계속 홀딩해야 될까요? 정말 요즘에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한 20원, 30원만 더 올랐으면 수익 실현했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에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60주선을 저항받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랜만에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에도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20월선, 10월선, 120월선을 지금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편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홀딩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인내만 있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구간대까지 거의 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돌파만 해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3중 바닥 형성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추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보여주더라도 5,500원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좀 더 좋은 수익 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테라젠 이텍스 가지고 오셨는데 8월 8일 매수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6,000원. 이미 목표가는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1.17%를 등록했습니다. 자, 어떻게 또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에서 반매도 하라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밑에 하단으로 깔리는 이 목표가에는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6,000원대에서 한번 반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돌파를 하지 못했었고 돌파했을 때 한번 시세를 줬지만 제대로 또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구간대를 돌파할 때 한번
시세 탄력이 나와주긴 하지만 돌파를 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긴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막판에 제약바이오 위주로 이제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에서 반매도 하신 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18,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량 소화하고 추가적인 반등 나와주는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6,000원에서 반매도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까지 해봤고요. 이제부터 저희는요, 여러분과 직접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비중과 매수가 함께 적어서 해주시면 접수해 드릴게요. 잠시 후 심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우리에게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인지 냉철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1899-2163번으로 해주세요. 자, 많이들 와주셨는데요. 매력적인 심사인당님 이렇게 오셨네요. 자, 보면은요. 제발 살려주세요. 위지트 1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부탁드려요. 일단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꾸준히 이제 바닥을 체크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을 꾸준히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는 들고 가보실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과거의 시세 탄력이 나와줬을 때는 1420원대 제가 지금 상방 저항대라고 이 그 추세를 그었던 이 구간대, 이게 단기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 시세 탄력이 나왔는데 돌파를 하지 못할 때는 이 과거의 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봤을 때 리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강하게 시세 탄력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에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해서 ETF 승인 여부, 그 다음에 이제 G20,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와줄 때 이 위지트가 얼마나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던 1260원대를 이탈하면은 그닥 좋은 차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신저점을 찍었던 1240원대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1420원대를 돌파하면은 그 위에 목표가에서는 1480원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보시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인당님, 대ITI 매수가 9,1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언제 팔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미 히든스탁에 나와가지고 여러 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지금 이 남북경협주가 시세 탄력이 나와줬을 때 3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줬을 때 50%에서 70% 정도의 하락폭을 키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해줄 때 뭐 푸른기술, 화성밸브, 그다음 부산산업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아TI까지 포함해서 2차 파동까지 나와주고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지만 굳이 바닥권에서 40%, 50% 올라가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할까 말까요? 또 돌파 못하고 밀렸을 때는 손절 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올라와줄 수 있는 개성공단, DMG, 비핵화, 조림산업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아TI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평단이 9,100원대면은 최근에 편입하셨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뭐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북한에 방북을 했습니다. 방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줬던 이슈들의 하나가 SOC 구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를 보고 매수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대하 TI 같은 경우에 철도주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열릴 수도 있고 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일단은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제재 압박을 어느 정도 풀어줘야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남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와주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 그 구간대까지 어느 정도 상승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점진적인 우상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재료 소멸 아니며 대하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평단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지금 강력한 저항대인 10,000원대를 어느 정도 좀 이 정리를 하는 단기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사임당이 히든스탁에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20% 정도의 수익권입니다. 저도 이제 10,0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10,000원대까지는 일단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을 때 강한 시세 탄력이 나와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은 이 구간대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0,000원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보다는 9,100원 이탈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본전 매도하시고 다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만나본 사이에 전화 접수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과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중공업. 네, 매수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53,200원에 20%예요. 153,500원. 153,500원에 20%. 153,500원에 비중 2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예. 네,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님 명절에 뭐 하고 보내세요? 예, 뭐, 지금, 아직 그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좀 쉬어야죠, 뭐. 아, 예, 그래요? 뭐 정년하고, 가족들이랑- 정년하고 예.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네? 정년하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아니요. 명절에 뭐 하시냐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집에서 쉬어야죠. 아, 집에 쉬세요? 예, 가족들하고. 그래요. 예. 이제 가족들이랑 쉬셔야 하는데 지금 히든스탁 방송 지금 시청해 주시는 거네요. 예.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네, 예, 현대중공업이 한 2년 좀 넘었는데 매수선재가 네, 지금 계속 빠지다가 오늘 이번 지금 반등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반등이 얼마 정도 수준으로 반등이 올 건지 그것만 좀 알고 싶어요. 매수해보려고요. 일단 지금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요. 현대중공업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 이제 중공업주들 이제 흐름 좋고, 그 다음에 중장비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반등폭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고점 추세와 이 단기적인 이평선 추세를 보니까 이 13만 원대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와주느냐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 평단가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서 저는 중간에 한번 매수가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예. 네. 네. 15만 원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15만 6천 원까지 열려 있네요. 예, 예. 그렇다면은 뭐 굳이 손절칠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뭐 예. 일봉주봉 월봉선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적인 저항대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원대를 지금 맞고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변곡 구간에 좀 위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약조정을 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 11만 원대 이탈 안 하면은 아직은 보유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만 원 손절가 잡고 14만 원 돌파하면서 우리 아버님 매수가까지 가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아버님 명절 잘 보내시고 히든스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와, 오늘 진짜로요. 2페이지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젠 21,800원에 70%.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꼭 진단 부탁합니다 했는데요. 오늘 애니젠 22,2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손실폭이 좀 있고 또 비중도 많아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단 좀 해주세요. 애니젠 21,800원이요? 네. 21,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초반 제약주가 날아다닐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기술 특례 상장주들이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1,800원대에서 매수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이때 매수하셨으면은 약간 지금 기다리신데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고 이 구간대에서 매수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혼나셔야 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 동반한 캔들 나와줬고요. 일단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121선은 돌파를 해주는 흐름 나와줬고요. 계단식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6선, 기준선, 이제 26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 나와주고 있고 60주선 저항 맞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추세 나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상승폭을 키워준다면 펩타이드 관련된 종목으로서 애니젠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 노려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1,800원에 70% 굉장히 잘못된 지금 포트를 구성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1,800원에서 비중을 반절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목표가는 24,000원을 잡아드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꼭 줄이시고 또 설령 눌리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 다시 잡으셔야지 70%까지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시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21,800원 도달하면은 일부 정리하시고 손절가는 19,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파인텍 매수가 2,155원 그리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오늘 2,195원으로 마감하면서 이익 구간이긴 한데요.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목표가를 한번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서 엮여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LB세미콘이 악재와 함께 하락을 하면서 대성파인텍도 같이 그 다음에 키이스트 등등등 이제 종목들이 엮였다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출발했을 때 1940원대 이 가격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면서 지금 2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어떤 구간입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었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승, 눌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나와줄 때 2,450원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구간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저항 구간을 맞고 빠지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손절가는 일단 매수 평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원 단기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2,4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함께 보시죠. 네, 문자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AP 시스템을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28,000원이고요. 비중 10% 비중입니다. 영 오르질 않아서요.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마감한 거 보니까 24,700원에 마감하면서 약 3,000원 정도의 주가가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10%라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이 재상장을 했죠. 재상장을 했고요. 이 시기를 좀 잘못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 이제
신규 상장하면서 이슈가 나와줬을 때 이 종목은 뭐 지금 구간, 뭐 저점 구간이다. 뭐 이런 이슈들 나와주면서 뭐 10만 원까지 간다.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줬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OLED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밀리느냐 마느냐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관련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키워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다시 나와주고 그다음 실적 개선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좀 전환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이 고점 추세를 어느 정도 돌파해주면서 추세 전환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원바닥, 그 다음에 이제 투바닥, 쓰리바닥 찍어주면서 121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왔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평단가인 28,000원대, 이 28,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간대를 돌파하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3만 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대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23,600원대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2만 원에 50%. 네, 50% 가지고 계십니다. 자, 심사위원 전문가님 한번 상담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목소리가 애뜨시네요. 아니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네,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하신 사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미스터 선샤인 팬이어가지고. 제 팬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했다고요? 네? 제 팬이어서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요? 드라마. 저 말고 괜히 설레발이었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이 종목 비중이 50%예요? 네. 왜 이 50%나 담으셨을까요? 드라마가 재밌어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결국엔 기승전 드라마네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흔들렸고요. 금리 인상 이슈,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이런 글로벌적 악재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제약, 바이오, 반도체 다 같이 작살났을 때 그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워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일단 기관 투자자 여러분들도 약간 심장이 좀 쪼그라든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방송사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1년에 뭐 종편 뭐 12편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나와주는 1년간의 이 순이익이 책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이 됐을 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이 흥행도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수입과 뭐 이 부수입의 여부가 갈리면서 실적이 더 향상이 되거나 아니면 평준화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주들을 지금 선호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저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약간 주춤을 하는 게 주도주가 나와줬고 제약바이오, 남북경협주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부재가 됐을 때 움직였던 콘텐츠주들이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 매수했던 주체들이 아직 전량 매도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좀 좁혀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물량 소화가 다 끝나지 않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한 11만 5천 원대 돌파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1만 5천 원대 돌파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긴 호흡으로 간다면은 12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6천 원대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이 종목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엄청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요. 행복한 수익률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 엑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셈 좀 봐주세요. 5,200원에 비중 35% 가지고 계시고 1년 보유해도 손실이 커서 걱정이 되네요 하면서 추석 명절 잘 보내세라고 하시네요. 자, 오늘 보니까 3,610원에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손실폭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한때 좀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5,200원대가 매수 평단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해주는 섹터도 아니고요. 4차 산업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을 때 움직였던 종목군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기간 소요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완전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이 구간대까지 가려면은 빅데이터, 4차 산업,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가 강하게 정말 누구보다 강하게 움직여야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3,870원대 돌파 여부를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상으로는 4,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좋아하지 않은 섹터.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대세 상승이 온다면은 제약바이오, 남북경협주 두 종목이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을 키워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좋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은 XM 4,000원 좀 넘겼을 때 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도 섹터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손절가 3,440원, 단기 목표가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 한번 더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나요? 예, 크리스탈 지노믹스요. 네, 크리스탈 제노비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6,600원에 90% 샀어요. 네, 90%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비중이 상당한데요. 저희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드셨어요? 네, 일단 뭐 종목 보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같진 않고 그냥 쏘쏘하네요. 예, 이 크리스탈을 접근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 그 제약하고 바이오주가 그 트렌드였을 때 제가 그 크리스탈 쪽이 네. 그 브라질하고 뭐 계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 앞으로 1년 정도는 계속 그 계약이 성취되면은 좀 차익 실현이 날 것 같아서 네. 한 90% 정도 그냥 있는 걸 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가 하고, 예. 저는 솔직히 이 종목 매수 평단을 보나,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종목을 뭐 그래도 잘 고르신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네. 제가 다만 걸리는 건 비중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을 26,600원에 90%의 비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빠지면 충분히 아버님 평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고 약간 불안정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1,900억대 그런 이제 브라질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잘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리 네. 실적이 좋고 아무리 기술 수출하고 그러더라도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기술 수출하는 종목들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 밝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님 매수 평단이 2만 원 이하, 뭐 18,000원 전후인데 90%면은 끝까지 들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수 평단을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펀드 매니저 외국인 뭐 기관 투신 뭐 사모펀드 다 했을 때 이 한 종목에 비중을 몰아서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분산 투자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할수록 이 그 리스크가 줄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종목을 잘 고르셨지만 일단 좀 비중이 좀 걸린다, 매수 평단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라면은 한번 반등을 줄 때, 상승폭을 키워줄 때 매도를 한번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저라면 한 24,400원대 왔을 때 비중을 네. 좀 줄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27,000원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뭐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손절가보다는 익절가 21,700원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정리했다가 재접근하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명절 네.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히든 종목 힌트 3가지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3가지의 힌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히든스탁이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충분히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선침해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남은 테마에서 이제 급등 직전에 남아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이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요즘에는 이제 외인들이 견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를 해줬을 때는 역으로 외인들이 좀 들어와주면서 시세 탄력이 나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금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했던 패턴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녹십자 MS부터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대 낙폭주로 빠졌다가 이제 우상향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추세가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대시세가 나와주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계단식 상승 직전에 펀드 매니저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으며 이 매수 타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힌트 같은 경우에는 신남북경협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 개인들이 많이 사지 않은 종목,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남북경협주나 제약 섹터로 엮이는 종목들은 보통 시작할 때 상한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명절 때 지금 히든스탁 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명절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히든 종목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일단 좀 이따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포함을 해서 6개의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만 2개의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이 편입을 했을 때 지금 수급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대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준다면은 20-3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대납폭주, 신남북 경협주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명절 선물로 제가 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로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추석 이후에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